혹시 2026년에 집 팔 계획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세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곧 바뀌거든요. 복잡한 거 다 빼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특히나 다주택자이시거나 조만간 집을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용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세금 정책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프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알아야 할 내용만 가장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일단 도대체 무슨 세금 정책이 바뀌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새로운 마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지역마다 규칙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살펴보고 혹시 세입자에 있는 집을 파신다면 이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어떤 세금 제도가 바뀌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무겁죠.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매기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중과세, 그러니까 무거운 세금을 잠시 봐주는 일종의 유예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혜택이 끝납니다. 언제냐면 2026년 5월 9일이에요. 이 날짜는 정말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계획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럼 이 유예가 끝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 갖고 계시면요. 원래 내야 할 양도세에다가 추가로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럼 무려 30%포인트가 추가돼요. 정말 세금 부담이 말 그대로 억소리 나게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매도 계획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 바로 이 마감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래는요, 왼쪽처럼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다 맞춰야 했어요. 이걸 양도일 기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계약일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만 딱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훨씬 유리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대충 구두로 계약하고 가계약금만 좀 받으면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계약금이 오고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확실하게 갖춰둬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약은 5월 9일까지 했는데 잔금은 언제까지 치러야 할까요?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잔금 기한이 달라져요.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다들 아시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죠.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이렇게 네 곳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 네 곳을 뺀 나머지 모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까 말한 핵심 4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집이 있다면 계약하고 나서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6개월 안에만 치르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내 집 위치에 따라서 잔금 준비 기간이 2달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자,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그럼 어떻게 팔아요?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특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혜택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무주택자, 그러니까 난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팔 때 오직 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조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원래 집 사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현재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미뤄줍니다. 둘째, 그렇다고 무한정 미뤄주는 건 아니고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이사를 마쳐야 한다는 최종 기한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바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는데 이것도 훨씬 여유롭게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있는 집도 거래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딱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첫째, 데드라인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잔금 아니에요. 둘째, 계약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계약금 증빙 서류는 무조건 챙겨두셔야 하고요. 셋째, 우리 집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잔금 기한이 4개월, 6개월로 다르다는 거. 넷째, 세입자 있는 집의 특별 혜택은 오직 무주택자에게 팔 때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우에도 최종 이사 날짜는 2028년 2월 11일까지라는 점,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더 쉽게 팔 수 있게 길을 터줘서 시장의 매물이 좀 더 많이 풀리게 하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번 조치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장 변화 한번 다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6년 2월 12일자 정부 합동 보도 자료입니다. 제목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인데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걸 한시적으로 밀어주던 조치가 이제 끝난다. 뭐 이런 소식인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같이 발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유예 종료라는 말 때문에 이거 규제가 다시 세지는 건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요. 실제로는 특정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뭐랄까 퇴로를 열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 퇴로를 열어준다? 네. 정부가 시장에 아주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정책 변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그래서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나 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네. 핵심 날짜는 2026년 5월 9일인데 이 날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큰 변화.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바뀌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다 마치는 그 법적인 양도 행위가 모두 끝나야만 혜택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은 것만 증명이 되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시간 좀 벌어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양도일 기준을 그대로 뒀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들은 어떻게든 그날까지 잔금을 받으려고 가격을 막 후려쳐서라도 팔려고 있을 겁니다. 아, 이른바 급매물 폭탄이 터지는 거군요. 4월 말쯤 시장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확 빠질 수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급매물 폭탄은 시장 가격을 단기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파는 사람은 제값을 못 받고 또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처럼 돼서 주변 시세까지 끌어내릴 수 있고요. 그렇죠. 정부는 그런 급격한 변동성보다는 좀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거죠. 5월 9일까지 계약할 시간을 줄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값에 팔 사람은 팔아라. 이런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양도세 중과가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건지 청취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한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반 과세라면 내야 할 세금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 중과를 그대로 맞게 되면 세금이 거의 3억 3천만 원 가까이로 뜁니다. 와. 이 유예 혜택 하나로 무려 1억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이게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 아닙니까?
이러니까 다들 필사적으로 이 유예 기간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1억 5천이라니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자, 그럼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또 아닙니다. 아, 또 있습니까? 네. 계약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마감 시한이 이게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됐어요. 여기서부터 두 개의 다른 시간표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시간표요.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 대상 지역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해요. 첫 번째 그룹은 기존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고요. 아, 그 4곳. 네. 이 4곳에 있는 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했다면 그날로부터 4개월 이내, 즉 9월 9일까지는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그럼 두 번째 그룹은요? 두 번째 그룹은 작년 10월 16일에 신규로 지정된 곳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 4곳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구, 그리고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구 같은 곳들입니다. 네. 이 지역들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신규 지정 지역이 2개월이나 여유를 더 준다는 건 그만큼 작년의 조치가 시장에 좀 갑작스런 충격을 줬다. 이걸 정부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작년에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랬겠네요. 네. 이번에 2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 준 것은 그런 정책적 충격을 좀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매매를 고려 중인 주택이 이 4개월짜리 시간표를 따르는지 6개월짜리 시간표를 따르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겠네요. 여기에 따라서 자금 계획부터 이사 계획까지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내 집이 속한 지역의 시간표를 먼저 명확히 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류상의 규칙보다 현장에서 더 큰 걸림돌, 바로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입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이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강남에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 전세 만기가 1년 반이나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당장 입주해야 하니 결국 계약이 깨졌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 매물 잠김 현상의 핵심 원인을 정확히 겨냥한 보완책이 나왔군요. 어떤 조건인가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경우에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첫째, 거래의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아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주택자가 또 다른 다주택자에게 파는 손바뀜은 안 되고 네, 오직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팔 때만 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집을 산 무주택자는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최초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최초 계약 기준이군요. 갱신된 계약이 아니라.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든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많은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격 있는 무주택자를 찾는 게 뭐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매물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물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흘러가도록 물길을 터주는 것이 목표인 거죠. 일종의 패레이드 오프군요. 네, 폭넓은 거래 자유를 주는 대신 정책 목표에 맞는 타깃 거래에 대해서 확실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실거주 의무 유예가 무한정 가능한 건가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속 사용하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종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발표일로부터 정확히 2년 뒤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주해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 데드라인이 있군요. 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그 이후까지 남아있더라도 이 날짜가 최종 데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같이 손봤다고 들었습니다. 제도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 안 되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이사해야 하는 전입 의무가 있었거든요.
네. 집은 샀는데 세입자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었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입 의무가 완화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도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세심한 조치죠. 아, 이것도 물론 네, 물론 이 혜택 역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도자료에 첨부된 Q&A를 보면서 헷갈리기 쉬운 점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죠. 첫째, 아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계약도 포함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요. 5월 9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정식 매매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가계약금만 일부 넣고 구도로 약속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군요. 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에 아주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하나 있던데요. 네, 이거는 정말 놓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만약 팔려는 집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요. 네. 그 집을 사는 사람이 굳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왜 그런 예외를 둔 걸까요? 원래는 다주택자 대 무주택자라는 대원칙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좀 실용적인 판단일 겁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곧 비게 될 집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이런 집은 굳이 구매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매물에 한해서는 구매자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당연히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이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개인의 재산 정보를 들여다봐야 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동의서까지. 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마감 기준은 5월 9일 계약일입니다. 잔금 기한은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그 외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은 6개월로 나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판다는 조건 하에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팔고 싶어도 세입자 문제 때문에 팔기 어려웠던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목표가 뚜렷한 핀셋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핀셋 조치. 네,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명확한 출구를, 또 무주택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려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의 매물이 특정 조건의 구매자에게 흘러가도록 정교하게 물길을 설계한 것에 가깝군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명백히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과연 이 조치가 실제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살만한 가격의 매물 공급을 눈에 띄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여러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양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퇴로가 생긴 다주택자들이 서두르지 않고 버티면서 가격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매물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과연 어떤 가격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규칙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5월 9일을 향해 가는 앞으로의 몇 달이 아주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